예, 안녕하세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 604페이지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뭡니까? 이퍼스트뱅크 예금입니다. 정답은 1번 될 거고요. 2번 보시면 자, 다음은 각종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파트에서 여러분 출제가 된다면 가장 유력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자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서 개발된 압류방지 전용 통장. 그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기초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그 통장에 대해서 압류 방지를 위한 어떤 전용 통장이다. 맞고요. 2번 듬뿍 우대 저축 MMD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체국 예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 적용. 자,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 적용하는 상품. 그러면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거는 듬뿍 우대 저축 MMDA다. 맞고요. 3번 챔피언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이제 가입기간이나 그런 것들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챔피언 정기예금이다. 4번 보통예금. 개인이 개설하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예금과 지급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물론 개인이 개설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조금 표현상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한정되지 않고 법인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답을 4번으로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틀린 것을 찾는다면 4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 적용한다. 그게 뭡니까? 듬뿍이죠. 듬뿍 우대 저축.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4번 관련해서 목돈 굴리는 거, 목돈 예치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에서 예치형 관련해서 지문 중에 판매 조건부 채권 그렇게 답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련해서는 여러분 4번 하나만 볼게요. 실버 우대 정기예금 관련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자 가입 나이 잘 보시면 돼요. 실버 우대 정기예금은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50세 이상이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자 1번 스마트 정기예금의 경우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 연 0.2%의 우대금리 제공한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 정기예금, 스마트 정기예금 같은 경우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에게 그 0.2% 우대금리 제공한다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 2번 보시면 한매조건부 채권의 경우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을 차등 지급 그리고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그래서 한매조건부 채권의 특징, 그래서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 차등 지급. 이게 MMDA랑 같은 의미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예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3번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같은 경우 한 계좌당 월 20만 원. 자, 아주 중요합니다. 월 20만 원이 아니라 월 30만 원 이내에서 저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4번 챔피언 정기예금 만기 일시 지급식의 경우 2회에 걸쳐 중도이자 지급하는 것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드림 통장의 경우 실명의 개인만 가입 아니면 다드림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단체 모두 다 가능하다. 다만 뭐만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제외된다라는 거 1번 틀렸고요. 2번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은 공직선거 입후반자만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정한 회계 책임자 그리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우체국 영리한 통장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자, 우체국 영리한이라는 것은 자,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5% 포인트의 어떤 우대금리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0.5%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자,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특히나 입금금별, 자, 금액 중요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150만 원이죠. 150만 원 이하로 하는 입금 제한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2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요거는 자, 가입 나이 제한이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봤던 그 우체국 영리한 통장 18세 이상 35세 이하, 그리고 5번에서 봤던 실버 우대 정기예금 만 50세 이상이라는 것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다드림 통장의 경우 주니어 패키지는 결산기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0.3%, 우체국 어린이 전용 보험료를 자동 이체하면 0.1%, 그래서 총 0.4%의 우대금리 제공받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경우 1년에서 3년 연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웃사랑 정기예금. 자, 요거는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이란 말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9번 보시면 다음은 주니어 우대 저축예금인데, 저축예금이 여러분 빠졌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이걸 다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보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그대로니까 내용은 뭐 저축예금이나 정기예금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제 자체를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 다음에 1번 우대금리 외 추가로 0.2% 특별 우대금리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만 19세 미만 가입 가능 실명의 개인. 그렇죠. 주니어니까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법인이 가입 당연히 안 되겠죠. 3번 형제 자매 남매 공동 가입 동시에 가입하면 0.2%가 아니라 0.1%입니다. 특히 3번 지문같이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동시에 가입할 때 0.1% 일단 그 숫자 0.1% 포인트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뭐다? 주니어 우대 정기 예금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 맞습니다. 3번 0.2%라고 되어 있네요. 0.2가 아니라 0.1%니까 3번이 그러니까 정답이겠네요. 틀린 거 찾으러 있으니까. 4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관련해서 1년에서 3년 월 단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아까 이웃사랑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번은 여러분들 뭐 내용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 4번 스마트 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2번이 잘못됐는데, 기업 등등 MMDA 통장의 경우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가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단 임의단체는 제외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설을 좀 바꿔주시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12번 관련해서 우체국 영리한 통장의 기본 우대 조건 그리고 추가 우대 조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문제 내기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비록 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은 아니지만 꼭 한번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우대 조건 3가지. 첫 번째, 휴대폰 요금 등 각종 요금 같은 거, 적금 이런 것들 자동이체. 그다음 두 번째는 전자금융의 어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 모계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영리한 체크카드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그래서 1, 2, 3번은 기본 우대 조건이고요. 4번 보시면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요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추가 우대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보시면 추가 우대 내용은 뭡니까? 자,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현금을 인출할 때 월 5번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추가 우대 내용이었잖아요. 우대 조건의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기본 우대 내용입니다. 기본 우대 내용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보시면 선거비 관리 통장의 우대 서비스가 아닌 것은 1번 그 송금 인출 수수료 면제, 두 번째 그 증명서 발급의 수수료 면제, 세 번째 자동 재해치, 분할 해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자동 재해치되고 분할 서비스 요거 되는 거는 주니어 우대 정기 예금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3번 아닙니다. 4번 역시 예금 입출금 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거비 관리 통장이면 여러분들 수시로 돈을 뺐다 넣었다 그리고 어떤 각종 증명서 같은 거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수수료 관련해서 그런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2번은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5번 보시면 스마트 퍼즐 적금. 그래서 1번 퍼즐 적금 관련해서 의미 맞고요. 2번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에 가입한 개인만 가입 가능하고 저축 한도는 1인당 매분기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분기별로 1인 분기 3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4번 1만 원 이상 적립 후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6번 보시면 다음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거의 난도질 당하다시피 문제 자체가 자, 이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040 플러스 알파. 자, 저축 예금이 아니라 여러분 정기 예금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 예금은 20대 40대 봉급 생활자의 자, 편익 제고와 우체국 요불 예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걸 갖다 빼시고 이렇게 바꾸세요. 2040 플러스 알파 정기 예금은 20대에서 40대 봉급 생활자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이므로 실명의 봉급 생활자인 개인만이 가입 가능하며 제가 이거 문제를 낸 출제 의도는 뭐냐면 자 2040이니까 괜히 뭡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분 의문이 들 수 있어가지고 요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법인까지 가능하다라는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시면 1번은 잘못됐습니다. 2번 보시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용돈 관리를 통한 조기 경제교육, 교육비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자 주니어 우대 저축 말고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이렇게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주니어 우대 저축예금 빠졌으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자 이 사람이 맞게끔 이렇게 출제를 한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데다 여러분 집착하시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이것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으신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게시판 그 공지사항에도 여러분들 질문이 그 정정표 관련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그 카페도 여러분들 보니까 그 가입하시자마자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바꾸시고 3번 보시면 5회 이상 헌혈한 자의 경우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에 가입하면 뭡니까? 연 0.2%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이게 가입 조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0.2% 우대 이율 제공한다. 맞습니다. 4번 보시면 4번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자 북한 이탈 주민 우체국 수십 출식 계좌에서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으로 월 납부금을 25만 원씩 자동 이체한 경우 연 0.2%의 우대율을 제공받는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그 출제 의도한 거는 요걸 갖다 일단 연 0.2% 대신 2.2%로 좀 바꾸십시오. 2.2%로. 2.2%로 바꾸시고 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새출발 희망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출발 희망 패키지. 여기 가입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0.2%의 우대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새출발 자유적금으로 월 납부 금액을 25만 원씩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면 뭡니까? 1%, 1.5%, 2%잖아요. 그래서 2.0%. 그래서 도합 2.2%의 우대율을 제공받는다라는 그런 출제 의도로 냈는데 그 제가 오타를 내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 0.2%가 아니라 연 2.2% 포인트로 그렇게 바꾸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실한 정답이 아닌 1번으로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바꾸시고 처음에는 이 숫자를 안 바꾸고 그냥 1번, 4번을 정답을 하려다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으니까 X 2번은 여러분들 주니어 우대 저축예금 말고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게 맞구나 라고 보시고 3번 그 새출발 자유적금에 가입하면 5회 이상 헌혈한 자 5회 이상 헌혈한 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새출발 행복 패키지에 들어가니까 새출발 행복 패키지 가입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때 새출발 희망 패키지든 새출발
행복 패키지 등 가입 대상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 0.2%의 어떤 우대율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4번 같은 경우 북한 이탈 주민 재출발 희망 패키지다. 그래서 가입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 이 상품에 가입하면 0.2%의 우대율을 제공하고 그리고 월 25만 원씩 저기 새 출발 자유적금으로 월 납부금 25만 원씩 자동이 됐다 그러면 2%. 그래서 도합 2.2%. 그래서 4번 지문을 연 0.2%가 아닌 연 2.2%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만능 지문이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시면 틀린 것 1번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송금이 가능하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송금 가능하겠고요. 2번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예약 송금도 가능하고 이때는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이후에만 가능하다. 자, 이거 맞습니다. 이런 거는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체국 체크카드 같은 경우 개인은 우체국에서, 법인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순서가 바뀌었죠. 개인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둘 다 가능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특히 개인은 조심하실 게 14세부터 18세까지는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예, 다음에 4번 12세인 초등학생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8번, 19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확인하시고 18번에 저 2번 관련해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장기 기증자, 헌혈자, 입양자가 가입 대상인데 최소 가입기한 1년이다. 우리 앞에서 연습했잖아요. 이웃사랑은 6개월부터 3년이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한 1년이 아니다라는 거 18번, 2번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8번, 19번 기출 이런 식으로 됐구나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2014년도 기출이 참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자 19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스마트 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 방식이다. 그렇죠? 스마트 정기예금 우리 가입기한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기 일시 지급식이 원칙이고 2번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 그리고 최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1억 원 이하 이거 틀렸네요. 3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가입 대상 19세 미만 실명 개인이겠죠. 다음 4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즉시 이체, 자동 이체, 퍼즐 이체 이런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퍼즐 적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21번 관련해가지고는 자 어쨌든 다드림 통장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다드림 통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번 보시면 실명의 개인, 법인 다 되지만 금융기관은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패키지별 실적에 따라 우대율 추가 지급 맞고요. 3번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해서 영업시간에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되는 우대 서비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우리 다드림 통장의 그 혜택 중에서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행 그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 수수료가 월 5번 면제되는 게 주니어 그 영리한이죠. 영리한 그 경기금이나요? 영리한 통장 같은 경우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21번 다드림 통장 우대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2개 고르세요. 1번 주니어 패키지 결산기 평균 잔액 10만 원 이상 체크를 해서 10만 원 이상이면 0.3% 맞습니다. 직장인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0.3% 우대금리 맞고요. 실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 1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라는데 자, 요 실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1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 2.0%가 아니라 1.6% 이렇게 돼야 되겠죠. 2.6%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우체국 창구로 다드림 통장에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한 경우 0.1% 우대율을 제공한다. 비법 맞는 것 같지만 우체국 창구로 다드림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 우수 고객이어야 돼요. 뭐 보험이나 예금이나 뭐 이런 우수 고객이 하나일 때고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한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이도 그냥 0.1%의 우대금리 적용한다라는 점에서 답은 3번,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2번에는 2번만 볼게요. 그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
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그 다음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그 다음 시군구 선거위원회잖아요. 중앙선거위원회 아닙니다. 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6페이지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체국 상품 중 가입기간이 30일에서 3년으로 1, 월,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 좀 특징적인 게 한 달부터 3년까지네요. 한 달부터 3년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4개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번 보시면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1년부터 3년입니다. 1년부터 3년. 그 다음에 챔피언 정기예금이, 자, 여기서 보시는 30일에서 3년.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 우리 가입기간에 이런 거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뭡니까? 챔피언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한다. 가입기간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 따지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챔피언 정기예금은 30일부터 3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은 6개월부터 3년, 6개월부터 3년. 그다음 정기적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3년, 36개월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1년부터 3년, 챔피언 정기예금 지금 보신 대로 30일부터 3년,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6개월부터 3년, 정기적금 6개월부터 36개월, 3년, 뭐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다음은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소상공인 경우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에 가입하여 우체국 수십출국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월 15만 원씩 자동 이체를 하였다면 연 0.4%의 우대율을 제공받는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새출발 행복 패키지에 해당하죠. 새출발 행복 패키지. 자, 북한 이탈 주민은 희망 패키지만 소상공인은 행복 패키지입니다. 근데 새출발 자유적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요 요건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면 0.2% 받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0.1, 0.2, 0.3에서 0.2가 되네요. 그래서 도합 0.4% 우대율 제공받는다. 맞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새출발 희망 패키지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소녀 가장 같은 경우는 이 적금으로 월 15만 원씩 자동 이체하였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녀 가장 같은 경우는 새출발 여기 희망 패키지에 들어가니까 가입 조건 부합한다. 0.2% 부여받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이니까 뭡니까? 1%, 1.5%, 2%니까 1.5%, 그래서 1.7% 맞습니다. 4번 이 상품 저축 한도는 한 계좌당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렇게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시면 우체국 금융상품 중 결산 기간 중에 예금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5%의 우대율을 제공받는 경우는 이라는데, 자, 28번 요거 꼭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28번 정리하시고 나머지 31번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까지 설마 알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정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포스트 뱅크 예금 같은 경우. 근데 자, 이게 금리가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 꽤 되시고, 그다음 뭐 다른 뭐 방법으로도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나 이걸 좀 비밀스럽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수시로 바뀐 것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정답을 갖다가 맞추는 시험은 정말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바뀔 예정이니까 그때부터 기한이 언제까지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공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공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 공고를 했는 것과 다르게 추가 변경된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확인하세요라는 식의 그런 공고가 있다면 그 공고를 따르는 게 맞겠지만, 그 금융상품 같은 경우 시험 때문에 그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바꾸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시험치기 전날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금리 변동과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공부를 했지만 1개월간 뭐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출제되더라도 뭐 두 가지 다 정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고한 대로 우리 그 공고에 신뢰를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자, 기한을 정해줘요. 그럼 만약에 뭐 사법시험이다 아니면 어떤 뭐 법령과 관련되는 시험이다라면 몇 월 며칠까지 시행하는 법에 한해서 그 범위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닌가, 언제 또 그 시행 유예 기간을 두잖아요. 언제부터 시행되니까 그 시행 일자를 갖다가 시험 날짜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공고한 대로 지문을 정리한다면 28번 보시면 이퍼스트 뱅크 은행 같은 경우, 뱅크 예금 같은 경우, 자, 평균 잔액이 결산 기간의 어떤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다? 0.2%. 0.2%. 그다음 행복 지킴이, 자, 이거는 좀 셉니다. 0.5%. 다음 다드림 통장에서 주니어 패키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0.3%.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퍼스트 뱅크 0.2%, 행복 지킴이 0.5%, 다드림에서 주니어 패키지 공부를 방금 했지만 0.3%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0.1, 50만 원까지 30만 원 이상일 경우 0.1, 50만 원 이상일 경우 2.2%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피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우체국 금융상품 중 자,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높은 우대율을 제공하는 순서 우리 방금 봤잖아요. 이퍼스트 뱅크 얼마였습니까? 0.2, 우체국 행복지킴이 0.5, 그리고 주니어 패키지 요거는 0.3이었어요. 그래서 나, 다, 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28번은 가장 높은 거는 뭡니까? 2번 행복지킴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 교재를 보시는 분은 꼭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번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퍼즐 적금 관련해가지고 저축 한도 매분기 300만 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2번 보시면 자, 목표 금액 100만 원 이상 저축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자, 목표 금액 달성했을 때 그 주는 이율 0몇 %입니까? 5% 우대이율 제공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 아래에 있는 거 퍼즐 미실 수행으로 있는 거, 요건 최고 0.2%가 아니라 0.3%.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0.5%, 그리고 퍼즐 맞췄다 0.3%. 얘만 있는 특이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퍼즐 적금의 어떤 특이한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 퍼즐 적금을 꼭 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번은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4번 즉시 이체뿐만 아니라 자동 이체, 퍼즐 이체 다 가능하다. 기출이었죠. 그리고 최고 1.2%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 같은 거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32번, 33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네. 체크카드. 자, 체크카드 보시면 1번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경우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한도 하루 한도 5천, 월 한도 5천. 맞습니다. 개인은 5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스타트 체크카드, 스타트 복지 체크카드, 요 같은 종류는 뭐다? 중복 발급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뭐 카드 번호나 빈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16자리, 그 다음에 6자리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체크카드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수수료를 면제시키려면 그만큼 우체국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이 입출금 문자 서비스 이용 명세서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여러분도 그 이메일로 신청하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 면제를 시켜주겠다. 맞고요. 다음에 이용 내역서도 수령 안함이라고 신청한 회원,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가 우체국 카드로 배정된 회원까지. 맞습니다. 근데 가족 카드 소유자는 본인 회원에게 수수료 부과됩니다.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
그 체크카드 효력 발생 상실 관련해가지고 자 4번만 보겠습니다. 사망한 자의 경우 우체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이 아닙니다. 사망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사망했으면 사망했다라는 신청 등록을 한 경우에 카드 효력이 정지됩니다. 근데 요과 비교할 게 유효기간 만료 있잖아요. 유효기간 만료가 되면 그것은 따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카드 사용이 효력이 정지가 된다.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실게 4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뜰주유 체크카드 일반 주유일 경우 리터당 40원 자 일반 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40원 그럼 알뜰주유소는 얼마였습니까? 80원이었죠. 80원 여기 일반 주유소는 40원 이렇게 캐시백을 주며 LPG 요거는 제외된다. 맞네요. 2번 영리한 체크카드의 경우 신규 발급카드 회원이라면 카드 발급일을 포함하여 이걸 말까지는 전월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자, 이거 대형마트가 아니라 소형마트죠. 중소 슈퍼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5,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2번이 잘못됐네요. 대형마트 아닙니다. 3번 영리한 체크카드 1일의 생성, 말일의 소멸. 자, 이거 체크할게요. 잔여한도 2월 안 됩니다. 4번 행복한 체크카드 중 순수 우편 서비스 사용 금액은 전월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계속 교재를 읽으면서 문제랑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뭐 특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카드 문제 꽤 많죠. 가족카드 문제가 꽤 많은데 자 어쨌든 가족카드는 여러분 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원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5번, 6번은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고 7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가족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자는 딱 가까운 사람 되겠죠. 근데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3번, 4번이네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러면 형제 자매 배우자 우리 어떤 목적을 보니까 뭐 재수씨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 형수님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4번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배우자. 그럼 뭡니까? 처남도 될 수 있겠고 처형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사이인데 자 우리 여기서는 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가족카드 발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좀 더 멀리 보나 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도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9번 보시면 가족 카드만 일반 해지 요청 시 처리 절차로 잘못된 것은 1번 우체국 통해서는 본인 회원, 가족 회원 모두 가능, 우체국 가능한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해지 신청 처리할 때 누가 가족 회원뿐만 아니라 본인 회원, 그러니까 본인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회원도 가능한 것은 우체국 창구에서 그래요. 근데 2번 보시면 인터넷 통할 경우는 누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회원만 해지 신청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고요. 근데 고객센터로 된 경우는 자 이번에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3번은 X. 4번 가족 카드 갱신 시 본인 회원의 카드 갱신하면 뭡니까? 다른 가족 카드 따라서 다 일괄 갱신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복지 체크 카드 잘못된 것은 1번 개인용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카드에 맞춤형 복지 기능을 추가한 거다. 그래서 여기 뭐가 빠집니까? 행복한이 빠졌죠. 그래서 학생증은 뭐가 빠집니까? 알뜰주유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2번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지 포인트 부여 대상 직원에게 발급. 3번 가족카드는 발급되지 않지만 모바일 카드 역시 발급 안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 세 종류, 그러니까 스타트 알뜰주유 영리한, 그래서 한 종류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지문이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좀 풀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간 관계상 다른 제가 좀 풀어드리지는 좀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1번부터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체크를 좀 하시고 12번. 그러니까 11번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12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에서 클린 업종은 위생, 레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는 하나의 카드, 전자통장, 현금 IC카드 이런 것들 결합된 편리하고 자 요것만 체크할게요. 보안성이 높은
보안성이 낮다라는 말 틀립니다. 보안성이 높은 카드다. 맞습니다. 3번 우체국 파트너 클린체크 카드 법인형의 경우 현금 카드 기능은 개인 사업자에게 한다. 자, 이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현금 카드 기능을 부여한다. 맞습니다. 4번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무료. 자, 여러분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 냅니다. 근데 정부 연계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바뀌었네요. 바뀌었어. 그래서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내지만 정부 제휴 연계카드 같은 경우는 자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연회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도 여러분들 그냥 확인 좀 하십시오.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 14번 보시면 창구만 공동 이용 그러면 늘 나오는 게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이용한다? 자, 우체국 창구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금융기관의 고객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체국 은행이 업무 제휴를 맺고 양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전연손으로 상호 연결하여 우체국 고객이, 그게 아니라 제휴은행 고객이니까 우체국 창구에서 그 자행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 자행 거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노란 우산 공제조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특히 금융 파트는 제가 OX 파트에서 여러분들 그 지문 정리 거의 뭐 빠짐없이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도 강의 계획을 할 때도 여러분 OX 지문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이게 성의 없는 그런 강의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OX 그 핵심 지문뿐만 아니라 이 객관식 문제도 좀 강의를 좀 하긴 하는데 지금 시험도 임박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큰 뭐 실질적인 도움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제가 좀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집 강의 같은 경우 저 유료 사이트 공무원 강의 같은 경우도 그게 뭐 학원 측에서 상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홀수 번호반, 뭐 짝수 번호반,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표 문제 정도 하나씩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직접 교수님에게도 문제집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었는데 학부 시절에 그 교수님도 처음에는 성의껏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도에 도저히 차지를 못해가지고 진도 안에 도저히 시간에 진도를 다 빼지를 못해서 막 오히려 반 정도 하시고 반도 채 못하시고 그렇게 끝냈던 특강을 그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처음부터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원하시면 저도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빠른 그 문제집이 그 이전 그 개정판 전에 그 책이면은 제가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한 4배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OX 관련해서는 그래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그 지문들을 다 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그게 바로 그냥 객관식 지문화된 그런 문제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대신 좀 논란이 있을 만하고 그런 것들 정도 이렇게 좀 스킵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진짜 마음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끝까지 진짜 여기 올인을 해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제가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구질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어쨌든 뭐 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 뭐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한 대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그렇게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노란 우산 공제조합은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번 시험에도 또 개정된 것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 우산 공제조합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대출 같은 경우, 그래서 정도에 이미 해지해버리면 원금조차도 못 건집니다. 원금조차도 못 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지를 안 하고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부어놓은 어떤 적립금액을 담보로 해서 약간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가입하자마자
쌓아놓은 그 적립금도 없는데 거기다 대출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1년은 해라. 그래서 1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약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24개월 이상이 아니라 12개월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16번 보시면 틀린 것 그 관련해가지고 그 공제 부금이 5만 원에서 100만 원, 원래는 70만 원이고 분기 210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니까 분기는 300만 원까지 그렇게 상향 조정됐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300만 원도 추가 공제, 소득 공제 혜택. 그래서 이 노란우선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한테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소득공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근데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시점부터 딱 무료로 가입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영원히 가입되는 게 아니라, 자, 그거는 뭐다? 2년이죠. 참. 2년 동안 가입된다라는 거. 그래서 2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4년 이내에, 예전에 5년 했는데 4년 이내에 이미 해지했다? 그러면 불이백의 뭡니까? 100% 지급 안 하죠.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지금 77에서 95%까지 지급이 된다. 그래서 원금을 건진다? 아닙니다. 원금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우체국에서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 노란우선공제조합과 관련해서 이걸 뭐 고객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접수를 할 때 이런 것들 꼭 살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해지 또는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서는 다시 새롭게 청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조사해봐라 라는 그런 점에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그 업무 대행 내용이 아닌 것, 대출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우리 우체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은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 대행을 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당발 송금, 타발 송금 개념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우체국, 그 다음에 취급 통화까지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18번, 19번 뭐 이런 것도 20번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외환 한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잘못 드렸네요. 당발 송금, 타발 송금이 아니라 한전 매입, 매도와 관련해서 그 취급 우체국과 취급 통화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당발 송금하고 타발 송금 관련해서는 그 한도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당발 송금이 뭐고 타발 송금이 뭔지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발 송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는 게 당발 송금이고, 타발 송금이라는 건 뭡니까?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게 타발 송금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21번 볼게요. 고객이 제출한 외화를 원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걸 뭡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뭡니까?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외화를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전 매입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2번. 환전 매입은 서울중앙, 강화도, 인천공항, 제주 우체국에서만 취급한다. 자, 이게 4개 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는 환전 매도고요. 우리 21개 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게 바로 환전 매입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환전 매입과 환전 매도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그렇죠.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기준하고, 환전 예약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그 예약된 날짜에 그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그것을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환전 예약 서비스도 가능한데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서 원화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외화 있잖아요. 그것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기출문제 여러분 확인하시면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는 여러분들 4번만 한번 볼게요. 고객이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폰뱅킹을 이용자 하는 경우 이때는 등록을 몇 개까지?
5개까지. 부가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 요건 몇 개? 10개.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4번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 2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잘못 설명한 것은 만 15세 이상인 학생은 체크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경우 우체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 개인이 발급받을 때는 우체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다만 14세에서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우체국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경우 법인은 월 3억 원. 우리 아까 개인은 어땠습니까? 1, 5천만 원, 월 5천만 원. 그럼 법인은 1, 1억 원, 그 다음에 월 3억 원 한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온 체크카드의 내용들 좀 들어갔는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은 무엇인가? 보육료 지원, 카드 결제 불가나 해당 아동이 정부 지원금의 대상임을 인증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 이걸 갖다 우리 아이 행복 전용 카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이 파트는 여러분들 좀 설명 나름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 그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질문들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다만 여러분들 저기 600 네, 아닙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 6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41페이지.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바우처 사용은 실물카드, 가상카드 신청 가능한데 실물카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물카드가 아닌 가상카드죠. 1번 X, 2번 바우처의 한도는 동절기 4개월. 그때 뭡니까? 보통 우리 동절기 하면 10일에서 2월까지로 그렇게 보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개월, 10, 11, 12, 1, 2.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이거 보면 10, 11, 12, 1, 2. 야, 이거 4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 틀렸고 특히나 이제 4개월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1에서 11, 12, 1, 2가 보통 우리 동절기라고 보는 경우도 꽤 되잖아요. 아니면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12, 1, 2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저기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해서 그 동절기는 자 10, 11, 11, 12, 1, 2, 3. 그러네요. 어쨌든 11일에서 3월이 아니라 12월에서 3월입니다. 12, 1, 2, 3 이렇게 보셔야 돼요. 12에서 3월까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동절기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등유 같은 경우는 가상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한다? 실물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가상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역난방이었죠. 지역난방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매년 12월이면 바우처 한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다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12, 1, 2, 3을 우리가 동절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자, 동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 즉 카드 발급과 동시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자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 임신 출산 진료비 같이 묶입니다. 그 다음 보육료 육아 학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기저귀 조제 분유. 자, 기저귀 조제 분유가 이번에 동시 신청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난방 에너지까지 동시 신청입니다. 그럼 아닌 것은 다하라겠네요. 다하라. 근데 이 박스가 왜 들어갔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 박스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뭡니까? 1, 2, 3, 4번 중에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2번 찾으면 되겠네요. 보육료 육아 학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까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40번부터는 다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그 앞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추가된 내용이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특히 저기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와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를 비교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체크 카드가 아닌 자 제휴 체크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카드사마다 그 발급 연령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한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다라는 거 맞는데, 그다음 19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 SK, 그다음 나머지 삼성, 현대, 뭐 롯데 같은 경우는 18세 그렇게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42번 보시면 1번 제휴 체크카드 신용불량자 가입관. 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제휴 신용카드는 안 되지만 2번 제휴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다. 맞고요. 제휴 신용카드는 회원 등급별에 따라 연회비 징수된다. 맞고요. 3번 제휴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모든이 아니라 아까 봤지만 금융기관별, 즉 카드 회사별로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은 신한, 18세는 뭐 나머지들 삼성이니 현대니 롯데, 그 다음 19세 같은 경우 하나 SK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법인의 경우 제휴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 모두 카드사별로 심사한 다음에 발급한다. 자, 법인은 어떻다? 제휴 체크카드든 제휴 신용카드든 모두 심사 후에 발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 43번은 제휴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그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박스 정리한 거 보시고,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제휴 신용카드니까 우리 아는 기본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데, 다만 3번 보시면 최초 발급한 후 1개월간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된다. 이건 너무 야박하네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까지 그렇게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4, 45 노란무상 공개조합 이러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46번하고 47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해외 송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외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한국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 타발 송금 맞죠? 2번 당발 송금의 수취인의 성명, 전화번호, 중개은행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좀 체크를 하실게. 자, 중개은행을 기재하는 거는 당발이 아니라 뭡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중개은행 뭐 신한뱅크, 신한은행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발 송금시입니다. 그래서 2번 X.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당발 송금은 송금 1인 기준으로, 자, 연간 5만 불 상당액 이하고 타발 송금은 1일 기준으로. 자, 기준 자체가 다르죠. 당발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는 연간 다 5만 불, 5만 달러 상당액이고, 타발은 뭡니까? 이게 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2만 불. 그래서 꼭 좀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당발 송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 기준으로 연간 5만 불 밖으로 보낼 수 있고,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하루 기준으로 2만 불 상당액 이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 송금 가능하다. 맞고요. 다음 47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1번 한전 매입. 매입이란 건 뭡니까? 외화를 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 업무.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 매입이 되는 거는 우체국이 몇 개입니까? 21개 우체국 많습니다. 한전 매도는 아까 우리 봤던 4개 우체국이고 그렇게 구분하시고, 대신 취급하는 통화는 그것부터 반대겠죠. 그 다음 2번 환전 예약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인터넷 우체국은 안 된다죠.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원화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인천공항 우체국에 가서 그 자기가 신청한 그 외화를 수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번 X네요. 3번 환전 매도. 그래서 환전 매입은 21개 우체국이라면 환전 매도는 서울중앙, 광화문, 인천공항, 제주. 그래서 제가 가끔 저기 출제할 때 그 바꾸기도 하죠. 뭐 김해 우체국, 김해공항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 4개 우체국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21개 우체국은 기억을 다 못 하더라도 4개 우체국, 서울중앙, 그리고 광화문. 가장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거 2개랑,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항이 있잖아요. 어디? 인천공항이랑 제주. 이렇게 4개입니다. 4번 환전 예약 서비스의 경우 우체국 금융 업무 취급 시간 이외에는 이외에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우체국은 문 닫습니다. 문 닫지만 우체국이 문 닫더라도 누가 있다? 외환은행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환전 예약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외환은행 인천공항 지점이 21시까지 하기 때문에 연중 무휴. 그래서 이거 수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12시 비행기다. 자정 24시 비행기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외화를 수령하기 위해서 일찍 가야 되잖아요. 우체국 업무 마감 시간에 가서. 그러면 그 외화를 찾더라도 몇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업무 시간이 끝나더라도 외환은행 인천공항점에 가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48번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죄송합니다. 자, 647페이지. 금융실명 1번.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자, 1번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공고된 내용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법령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바뀌었던 내용이었던 과태료랑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게시판에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정본에서 만약에, 자, 그게 확실한 공고가 나면 좋겠는데, 우정본에서 냈던 그런 교재 자체, 그 자체가 지금 오류가 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뭘 따라야 됩니까? 법령을 기준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진 건데, 우정본에서 그 교재를 수정할 때 잘못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가 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뭐 새로 그런 법령이 개정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존부터 있던 법령인데, 그 우정본에서 이전에 있던 내용에서 바꾸면서 또 좀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1번에도 제가 좀 오타가 좀 있긴 한데, 근데 1번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가볍게 한번 볼게요. 1번.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지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거래, 공과금 수나 및, 자, 100만 원 이하의 송금, 요거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매번 여러분 금융거래할 때 실명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실명 확인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1번 틀렸네요. 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2번. 금융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누설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번에 새로 바뀌죠. 5년 이하 5천만 원. 그러니까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렇게 비밀 누설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거는 법령이랑 일치합니다. 개정된 것도 많고.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거래 정보들을 제공한 경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요거 통보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2번이나 여러분 출제됐던 파트라 가지고 신경이 좀 꽤 쓰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4번은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고도 그 사실을 명의인한테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10일 이내. 통보를 안 해줬다? 그러면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정본에서 나왔던 교재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또 법령을 갖다 찾아보고 그렇게 했더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이것도 맞는 거고, 우정본 교재대로 따르면 300만 원도 맞고,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을 95%가 아닌 여러분 90%랍니다. 90%. 예, 그렇게 해서 1, 2, 3, 4, 5번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4번 지문 같은 경우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뭐 인지하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좀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지금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논란인데, 1번 보시면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자,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즉 이자, 배당, 연금소득 같은 경우, 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2천만 원 이하면 일반 과세 15.4% 그냥 원천 징수하고, 그 이상이면 뭡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4천만 원이 아니라 그 답은 1번이에요. 이게 확실한 답이고요. 2번은 그 개정되기 전에 걸 지금 빠뜨리지 못해가지고 2번 보시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갈롭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 8.8%가 아니라 우리 그 6%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6%. 그 다음에 38.5%가 아니라 38%. 네,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고 2번은 맞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종합소득세법상 어떤 종합소득 6종류 맞고요. 4번 분리과세 의미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거 비교하실 때, 자, 두 개 다 잡는 거는 좀 힘드시면 뭘 잡자?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옆에 있는 수치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란 말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것까지는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게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세금인지 아니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인지 금융소득인지 아니면 그 금융실명법 있잖아요. 금융실명법은 뭐 2개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특히 이럴 때는 소득세법을 갖다가 외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문제 물론 이제 바로 풀 수도 있겠죠. 금방 뭐 풀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박스에 있는 거 그거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첫 번째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랍니다. 자 10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금융기관을 자 통하지 않으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비실명 금융자산은 저 뒤쪽에 금융실명법 9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그 비실명 금융자산에 동그라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데다가 진하게 밑줄 하나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 공제. 그 공제에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번째는 뭡니까? 법인격 없는 단체.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천만 원. 개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경매 입찰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6개잖아요. 첫 번째가 10년 이상 장기 채권 10년, 다음 두 번째가 금융기관을 통한이 아니라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두 번째, 그다음에 공제해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경매 입찰 이렇게 6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소득세법 이것만 명확하게 암기하겠어. 그래서 3번 다시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채권 두 번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세 번째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1, 2, 3 나왔잖아요. 그럼 네 번째 보시면 상하게 10년 이상 이건 뭐겠습니까? 조세 특례제한법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 4번 보시면 그러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100% 소득세법에 의한 그거 찾겠죠. 물론 금융실명법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찾기 쉬우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세금 우대, 2번 선박투자, 3번 경매 입찰, 입찰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근데 조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 시대 때도 말씀드린 지금 나왔던 질문도 있잖아요. 세금 우대 종합저축하고 그다음 선박 정도는 좀 암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5번 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1,200만 원 이하. 그냥 뭡니까? 6%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세금 내면 됩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6 해가지고 6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이 기존에는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뭐 9,010만 원 플러스 38%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1억 5천만 원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문을 3억 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그렇게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9,010만 원 플러스 38%에다 자 여러분 이렇게 3,760만 원,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아까 몇 퍼센트? 38%니까 100분의 38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 비실명 채권 매입 매도 시 실명 확인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채권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으면 증여세 면제 맞죠? 이게 이제 비실명 채권 제도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금융소득이 자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연도 다음에 5월 1일, 5월 30일까지 신고하자. 자 여기다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고 너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4천만 원이 아니라 자 여러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4번에는 4천만 원, 2천만 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거래 보고하고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액 정도, 그 다음에 객관적 판단이냐 주관적 판단이냐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비교하시면 되고 기준금액이 고액현금 보고 제도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된 게 아니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고 그 의심거래 보고제, 의심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삭제가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6번에 4번 보시면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CTR 같은 경우 도입 당시 5천, 그 다음 3천, 2천 이렇게 됐지 지문처럼 2천, 3천, 5천 그게 아니에요. 예.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보고되는 대상이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54페이지네요. 654페이지는 10번은 이런 기출 문제인데 뭐 기출 문제는 기출 나름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렇게만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번 논란이 아니라 제가 좀 잘못된 게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건 금융거래 종사자겠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우리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 위반했다. 자, 이거 기준에 자, 이 기존에는 500만 원 했다가 지금 뭡니까? 300만 원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근데 요게 지금 법령에는 3천만 원 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오히려 맞는 게 지금 돼 있는데 근데 벌금이 아니라 일단 과태료니까 틀리긴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3번은 10일 이내 통보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12번 하나 볼게요. 12번 보시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설명 틀린 것은 1번 종합과세, 이자소득 등 6종류의 종합소득 중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이렇게 종합과세랑 분리과세의 의미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2번 종합소득에는 2배 사근 연기입니다. 2배 사근 연기, 그러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네.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배 사근 연기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14번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656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 박스에 들어있는 거 B 있잖아요. B 보시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데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박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서 A번 보시면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들 자 비실명 채권과 관련해서 자 4가지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그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있잖아요.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요거는 여러분들 자 이거 만기 요게 1년입니다. 나머지 것들 3개는 만기가 5년이었죠.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15번 관련해서 지하철도 건설 채권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실명 채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16번 관련해 가지고 또 세금 문제 제가 그때 OX 질문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4천만 원 그다음에 소득 공개된 금액 1천만 원 그러면 실제 가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 1,2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는 거죠. 6% 15% 그러면 3천에서 1,200 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에서는 6% 적용됩니다. 요건 얼마가 되죠? 72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1,800만 원에 대해서 15%면 100분의 15 그래서 하면 18 곱하기 15 하면 270이 되나 보네요. 270 그렇죠. 그래서 270과 72만 원이다. 342만 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658번 보시면 자 우리 자금 세탁 요 관련해서 17번 하나 볼게요. 1번 STR 주관적 판단, CTR 객관적 사실에 따라 자동 보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STR과 CTR은 보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여 현재는 둘 다 2천만 원 이상. 자, 우리 STR 같은 경우는 삭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우리나라의 경우 보객이 아니라 고객입니다. 고객 현금 거래 보고 면제 대상 기간을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그렇죠. 금융기관 종사자 정하면 다 면제시켜 주게요. 그래서 법령에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화된 어떤 고객 확인 제도로서 고객 위험 제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및 그 다음에 금융거래 또 목적이 뭔가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1번 자기압수표 발행 고객 확인 대상이 되어 성명 중위번호 외 주소 연락처까지 확인한다. 자, 우리 자기압수표를 우리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일회성 거래 중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때 뭡니까? 명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압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고객 확인 대상 되나? 근데 이건 언제나 자기압수표라는 걸 한 번 발행해서 일회성 금융거래를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2천만 원 이상이라는 어떤 그런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인데, 제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우리 확인해야 될 사항 비교하시라 했죠.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업종, 그걸 비교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업종이 아니라 뭡니까? 설립 목적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업종 아니고 설립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자국화폐 기준으로 $10,000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든 호주 등 캐나다 등 달러를 쓰긴 쓰는데, 물론 화폐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 자국 화폐 기준으로 $10,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혐의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수사 및 기소, 얘네들이 수사 기소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우리 헌법 위반되는 거죠. 수사 기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지, 관련돼서 이런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해서 하면 수사 의뢰를 촉구를 하는 거지, 직접 수사를 하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관련 세무당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여러분 생명보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